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좀 안 좋게 흘러내렸습니다. 환율이 올라갔고요. 지수는 그로 인해서 시작하면서 조금씩 밀리면서 하락했어요. 원인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최대치를 오늘 또 돌파를 했죠. 그것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온 것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았었는데 5일선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처럼 나왔죠. 대신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에서 마무리 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주 흐름도 괜찮았다라는 정도,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 3200포인트, 3300포인트의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박스권 전략으로 여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두산중공업 제가 또 많이 얘기도 했고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양봉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장중에는 5%까지 하락했다가 장 후반 끌어올리면서 2.7% 하락 마감했어요. 오늘 장 초반에는 뉴스 나쁠 게 없는 상태였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두산중공업의 하락 이유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분할 상장이 됐죠. 오늘 오랜만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사업회사 그 하나만 가지고는 긍정적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고요. 분할 상장을 하면서 두산인프라코어 거기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의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에 매물이 나왔는데 변경 상장된 그 물량이 오늘 나와서 장 초반 내리 눌렀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하는 흐름이죠. 그러면서 아래 꼬리 달고 장 후반 다시 올려 세우는 흐름. 그러한 부분은 근데 어느 정도 앞에서도 예정됐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공매도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 저는 했었어요. 여전히 저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단부 상단부 이 박스권 27,000원과 23,000원에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나오겠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는 좀 돌파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저는 두산중공업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특징주로 나왔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분할 재상장 첫날 16% 급등. 그리고 얼마 전에는 상장 전에 대신해서 목표가 63% 상향을 해버렸죠. 18,000원까지. 지금 17,000원이에요. 그런데 19,000원까지도 갔었네요. 오늘 장 초반.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일단 기관의 목표가는 17,500원, 18,000원, 19,000원 요 사이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은 얘네들의 인식이 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오늘 물량 소화 좀 있었지만 좀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오늘 또 9% 급락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보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 고점대 그리고 이 21선 타고 오르는 박스권을 얘기했다가 위로 올라가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은 이익 실현하고 반으로 승부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없는 분들은 조정 시에 좀 매수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런데 특별한 이슈, 오늘 나온 이슈로 놓고 보면은 특별한 이슈로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매물이 어저께 급등 나왔고 오늘 그에 따른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이 나왔다라는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겠어요. 당분간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거를 꼬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오늘 다시 음봉이 나왔는데 앞에 거래량 보면은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 많이들 궁금해 하시네요. 이유는 당연하죠. 급등했으니까 궁금해서. 그리고 오늘 매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 7월 7일 넥스트 사이언스 보이시죠? 추가 상장. 이것에 대한 부분 7월 7일.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세력이 가미됐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뉴스도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관계사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라고 있대요. 임상시험 결과 양호하게 나왔다. 그래서 오늘 아니라도 이달 말 임상 중간 결과를 베트남 보건부에 긴급 사용 허가 재신청할 거다라는 뉴스예요. 재신청. 그런데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좀 더 상승하더라도 이거 한번 보시죠. 소위 세력주의 움직임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일반적인 바이오주, 제약주의 움직임이 아니라 세력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부담입니다. 제가 생각에 더 가더라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시에 최대한 높게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점 매수 더 올라가더라도 언제 물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테마적으로 움직인 종목군들 잠깐 보시죠. 한국조선해양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상당히 안 좋게 내보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고성가가 오르는 만큼 신조성가, 그러니까 지금 새로 계약을 한다면, 수주를 한다면 그것만큼 선가가, 수주 단가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IR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후판 가격에 대한 부분 많이 올랐어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도 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사의 특성상 뒤에 있던 부분을 비용 처리 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계상 처리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래서 그 비용 부담 충당금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당금. 앞으로 후판 가격이 더 오를 거를 예비해서 충당금을 쌓았다. 이 부분은 과거 현대자동차에서 배터리 사고로 인해서 리콜이 됐었을 때 충당금을 미리 쌓았었죠. 작년에요. 앞으로 손실이 있을 거니까 충당금 올해 미리 비용을 계산을 해버려. 이랬던 부분. 그것이 조선사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을 미리 계상을 해서 그래요. 그러한 부분이 노출되면서 그동안 실적 발표 우려에 대한 부분, 어제까지의
하락으로 마무리 짓고 오늘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선주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현대 미포조선도 같은 맥락입니다. 실적 발표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고요. 구판 가격 상승에 따른 계상, 그거를 2분기에 선 반영시켰다 라는 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고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뒤따라서 같은 맥락으로 움직일 거니까요. 참고해서 이들 종목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중에 카카오게임즈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죠. 셉니다. 윗꼬리 달면서도 계속 갑니다. 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 5일선에서는 저가 매수 괜찮습니다. 위로는 따라잡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정말 5일선 아래에서는 바로바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신규 게임, 성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에도 신규 작품, 게임이죠.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같은 맥락으로만 접근을 하시죠. 위로는 따라잡지 않되 조정 시에만 매수를 한다. 다만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부담이라는 점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